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빨간 오렌지색 예. 후드티 예. 예쁘네요. 이게 제가 동탄에서 선거를 예. 뛰면서 입었던 바로 그 선거운동 목장입니다. 이제 시즌이 시작됐기 때문에 항상 전투복 차림으로 이렇게 다니겠습니다. 그 대선운동 기간 내내 예. 그 전투복을 입으실 건가요? 이미 영남 지역의 유권자들은 TK 지역에 계신 분들은요. 대구에서도 구미에서도 안동에서도 포항에서도 제가 이 옷을 입고 있는 걸 보셨을 텐데요. 보시면 지나가다 이준석 진짠가? 뭐 운동원인가 이러시는데요. 예. 지금은 저만 이렇게 옷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저 맞습니다. 아, 그래요? 보시면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저 SBS에 러닝맨이라는 예능 프로가 있는데 네. 거기다 좀 저작권료를 떼지는 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자, 누구보다 일찍 대선 준비를 시작하셨는데 예. 그동안 어떤 활동을 해오셨는지 간략히 정리를 해주시죠. 아무래도 선거를 저희가 불리한 환경에서 치러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전산적으로나 이런 걸 자동화할 수 있는 부분 자동화하고 공약도 열심히 준비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완전히 다른 선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압도적 새로움을 보여주기 위한 준비 과정을 해왔고요. 또 많은 분들을 만나가지고 대한민국의 위기 상황이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네, 자 최근에 국민의힘 텃밭인 TK에 공을 들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TK 주민들이 너무 의기소침해 있습니다. 네. 최근에 물론 산불과 같은 자연재해 때문에도 안타까움을 자아냈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엄청난 지지를 보냈음에도 결국은 불명예스러운 퇴진으로 그 자존심이 좀 상처를 입은 측면이 있는데요. 저는 TK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주민들이 잘못하신 게 아니다. 대구 경북의 오피니언 리더층 그리고 정치인들이 주민들을 가스라이팅하고 잘못된 정보를 줘가지고 이게 탄핵이 되지 않을 것이다. 뭐 4대 4다 이런 정보를 유포하면서 주민들이 그런 기대를 갖고 있었던 것이지 저는 사실 지금이라도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TK 정치가 미래지향적으로 나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정치인들의 역할이어야 되고 제가 그 길에 앞장서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네, 자 지난 주말 이준석 의원 대구에서 열린 마라톤 대회 5km 코스에 도전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장면도 잠깐 보겠습니다. 무엇보다 이 제가 마라톤 짧은 코스지만은 완주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이면서 실제로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도 완주 그리고 또 많은 사람과 함께 하겠다라는 의지가 담겨 있다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무슨 운동으로 승부 보는 타입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대중이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간 저희 완주 의지를 드러내는데 의미가 있다 봅니다. 당연히 완주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번 대선 레이스처럼 초반부터 빠른 페이스 가져가겠습니다. 네, 자 5km 마라톤 뭐 저도 뛰어봤습니다만 저게 네. 말처럼 쉽지 않아요. 저는 미리 좀 준비를 하셨나요? 아니요, 저 따로 준비한 건 없고요. 네. 제가 어릴 때는 상계동 살았는데 네. 상계동을 뒷산 이런 데 왔다 갔다 하면서 달리기랑 등산은 제가 자신이 있습니다. 오. 이게 상계동에서 중랑천 따라서 당연천까지 올라가면 7km 정도 되고요. 지금 동탄에서 제가 집에서 동탄역까지 가끔 뛰어가는데 5.5km 정도 나옵니다. 아, 그래서 그래요? 익숙합니다. 그래서 저는 달리기는 자신 있습니다. 자, 그 달리기 영향인가요? 이준석 의원 살이 많이 빠졌네요, 정말. 아무래도 이제 운동 중에 네. 제일 고생스러운 게 선거운동입니다.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은 살 좀 빠집니다. 자, 일단 대선 완주를 선언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 그리고 국민의힘 김문수 전 장관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이렇게 3자 대결을 붙였더니 이준석 의원이 두 자릿수 지지로 나왔어요. 예, 그 조사에 14% 정도 이렇게 나온 네.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보고 놀라셔서 전화가 오십니다. 네. 저는 이 14%는 시작이고요. 앞으로 더 유의미한 지지율들이 확보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지금 저는 이것을 보수와 진보의 대결로 자꾸 엮어가지고 네. 1대1 구도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뭐 이재명 대표 막을 수 있다 이런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요. 저는 아닙니다. 저는 이걸 완전히 판을 새로 짜고 싶은 것이 네. 과거와 미래의 대결로 가야 되는 겁니다. 저는 미래를 항상 지향하는 정치인이 되고 싶고 사실 이재명 대표는 과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시고 예전에 보면은 본인이 과거에 했던 일들 때문에 방탄하고 이런 일이 많으시고 저는 김문수 장관 같은 분도 사실 미래를 상징하는 인물이 되기는 어렵다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미래의 구도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정상과 비정상 이런 구도 이렇게 재편돼야지만이 저는 개혁신당이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호사가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뭐 반 이재명 연대 이런 건 솔직히 너무 모양이 안 좋습니다.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제가 선거 도울 때 박근혜는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문재인, 이정이 이렇게 연합해가지고 잘 되던가요? 저는 그런 안티 연대 같은 경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대선 판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제가 이준석 의원을 높이 평가하는 것 중에 하나는 예. 바로 판 읽기에 정말 귀재잖아요. 예. 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할 때 몇 퍼센트 차이로 진다는 걸 예. 소수점
까지 예측해냈잖아요. 예. 그것도 데이터를 기반해서. 예. 자, 이번 대선판을 규정하면 어떻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8명 후보가 나온다고 그러고 또 뭐 제3지대 빅텐트 토론도 있고 민주당에서 3파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읽어서 어떻게 재편해서 어떻게 이기겠다는 건지. 저는 동탄 선거 때도 예측했던 게 네. 처음에 저랑 상대했던 후보가 한 46% 정도 지지율을 얻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얻는 지지율과 비슷하죠. 근데 저는 저 지지율이 30% 후반까지만 내려올 수 있다고 한다면은 전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생각했습니다. 실제 그렇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모름 없음에 해당하는 지지층이 거의 이제 사실 제3지대 후보 쪽으로 온다는 얘기인데요. 네. 그런 상황이라는 거는 지금 보면 솔직히 공약 나오는 것도 뭐 이재명 대표가 어제 AI 얘기했던데 그냥 뭔가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무상 AI 이래버렸어요. 근데 이런 것 자체가 얼마나 미래지향적인 국민들에게는 한심하게 비춰질지 이런 걸 보면서 저는 완전 새로운 판이 짜여질 것이다. 그런 기대를 하고 있고 결국엔 3파전 또는 네. 다자구도에서 승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준석 의원의 지지율을 세대별로 보면 2030 예. 그리고 TK가 상당히 지지가 강합니다. 예. 자, 2030 TK에서 이렇게 지지를 받을 거라고 예상을 했었나요? 젊은 세대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지금까지 다른 정치인들이 다루지 않는 그런 젊은 세대의 문제를 다뤄온 것을 항상 높게 평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젠더 이슈라든지 아니면 전장현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 지금까지 정치인들은 좋은 게 좋은 거지라는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했었어요. 해결이 아니라 방치하려고 했던 네. 것이죠. 그런데 젊은 세대는 살아갈 날이 긴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불로 덮어버리는 방식으로 이렇게 정치를 하면은 자신들은 그 결과 때문에 고생하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 국민연금 문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선택을 했는데 어떤 정치인도 뭐 합의했으니까 잘 된 거다 이런 식의 그냥 이야기만 하지 실제 젊은 세대가 한 사람당 최소 5천만 원 가까운 금액을 추가로 부담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네. 그럼 저는 당연히 젊은 정치인들이 자신들을 대변해서 할 말을 하는 사람에게 관심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하고요. TK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것이 네. 지금까지 승리를 위해 가지고 박근혜, 윤석열, 박근혜, 이명박 이 두 네. 분을 감옥에 넣은 사람들까지도 대통령 만들고 한동훈 대표는 당대표 만들어보고 했는데 결과가 영 시원찮은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오히려 보수 정치권에서 진정성 있게 개혁을 얘기하고 성과를 냈던 사람이 누구냐를 보면은 다시 생각해보니 이준석 뭐 이런 겁니다. 그때 제가 대구에 가서 저는 정면 돌파했습니다. 대구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 위험한 얘기 하지 마라. 네. 탄핵 얘기 하지 마라. 그 당시에 박근혜 탄핵에 대한 얘기 하지 마라 이랬는데 저는 가서 아니다. 탄핵의 강을 넘어야 됩니다. 이거 극복하지 못하고는 대한민국에 TK의 미래가 없습니다. 얘기했고 그래서 저를 이제 전당대회에서 압도적으로 TK에서 지지해 준 것이거든요. 네. 그 당시 상대 후보였던 나경원 의원은 가셔가지고 본인이 대구공항 이름을 박정희공항으로 바꾸겠다 이런 얘기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 현격한 대비거든요. 과거와 미래. 네. 저는 이거를 TK 주민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도 미래를 이야기하는 이준석에게 조금씩 관심이 쏠릴 것이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선거는 현실입니다. 네. 상대편의 이재명 후보가 너무 강해요. 자, 그래서 이재명 대 반 이재명. 이 이른바 제3지대 빅텐트가 쳐져서 단일화를 시도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단일화가 시도된다면 거기에 응할 생각도 있나요? 지금 그 단일화를 주장하시는 분들의 선거 전략적인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지휘 능력이라는 것이 결코 실제로 승리를 이끌어본 저보다 낫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분들이 그냥 정치 평론하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하면은 민심에 강한 회초리 맞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동탄 선거 뛸 때도요. 너 이기려면 무조건 단일화해야 돼 국민의힘 후보랑 네. 이런 얘기하시는 분 저를 아끼시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럼 저는 완강하게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이 길로 가서 선명하게 새로운 길을 제시해야 미래를 지향하는 분들이 표를 주실 겁니다 얘기했고 저는 제가 제 몸을 갈아 넣으면서까지 그걸 입증했던 겁니다. 네. 저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도요. 그런 정치공학에 설 자리를 없애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자, 그럼 끝까지 완주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단일화는 절대 응하지 않겠다? 제가 마라톤 뛰면서 얘기했잖아요. 그 마라톤이라는 행사에 가가지고 제가 완주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도 완주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저는 개혁신당의 구성원 하나하나가 여기에 대해서는 일체의 의심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다른 의견을 가지셨던 분도 있지만은 그런 분들이 이제 사실 내부 갈등이 있어가지고 떠나가신 거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저는 그분들이 떠나가시고 난 다음에 지금 개혁신당 구성원들 같은 경우에는 완주와 독자 노선에 대한 의지로 충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만약에 단일화가 안 된다면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자, 이준석 의원은 보수 후보잖아요. 네. 보수 후보가 분열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를 꺾을 가능성은 더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진보 보수 구도가 아니면 됩니다.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후보가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네. 누가 되더라도 구태로 엮일 것이다 봅니다. 음. 이게 사실 우리가 완전 생뚱맞은 소리라 얘기하지만요. 결국 프랑스에서 이게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 완전히 의석도 없는 네. 새로운 당이 양마르슈라는 당이 마크롱 후보를 바탕으로 대선 이기고 네. 그다음에 총선을 통해 가지고 다수당이 되고 그래가 정치가 완전히 바뀌어서 개혁을 하자는 분위기가 형성됐던 거거든요. 물론 마크롱 대통령이 지금 그 개혁을 하다가 좀 지지율 타격이 있고 하지만은 프랑스 국민들이 화끈하게 그런 선택을 했는데 대한민국의 역동적인 국민들이 그런 선택 못 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이준석이 안 된다 하시는 분이 주변에 있다면요. 아니 프랑스도 했는데 우리가 못할 게 뭐냐. 우리도 젊은 사람 한번 내세워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만약에 보수 대연합의 후보로 이준석으로 단일화 된다면 그건 응하실 건가요? 제가 응한다의 문제가 아니라요. 그런 상황이 왔다는 것 자체가 이미 기세 싸움에서 결국은 국민의힘 후보가 꺾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그다음에 그 판단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하실 판단이지만은 저는 명확합니다. 단일화 없이도 결국 이길 수 있는 상황으로 계속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자, 어쨌든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굉장히 유력한 후보인데 네. 이제 이준석 의원과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사실 제가 김문수, 오세훈, 네. 홍준표 이런 분들과 두루 친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난감한 상황이긴 한데요. 네. 사실 이번에 저는 선거판에서 가장 확장력이 있고 또 정책 능력이 있고 하셨던 오세훈 시장님이 레이스에서 중간에 그만두신 것이 좀 아쉽습니다. 네. 여러 가지 정책적인 면도 저랑 맞고 이랬는데 그런데 지금 김문수 장관 같은 경우에는 저에게 잘해주시지만 정책적인 스탠스는 상당히 이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래 보여요. 예, 네. 김문수 장관님과 뭐 아직 대화를 해본 것은 아니지만 네. 가능성은 좀 제한적으로 보입니다. 예.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분은 좀 모릅니다. 몰라요. 모르고 그분은 글쎄요, 그분은 나이대가 좀 달라서 그런지 몰라도 네. 그냥 감성 호소용 정치를 좀 하시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것들이 현학적인 부분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뭐 봄이 뭐 꽃이 피면 뭐가 됩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복년꽃이 피면 봄이 옵니다. 뭐 무슨 말인지 솔직히 네. 이해가 안 갔지만은 그 다음에 그걸 지키지도 못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정치랑은 좀 거리가 있는 저는 굉장히 이성적인 정치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스타일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최근에 국민의힘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등판론이 강하게 제기가 되고 있어요. 네.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을 저도 사석에서 만나 뵙고 이러면은 정말 국제 정세나 이런 것에 정통하시고 정말 이분이 알려진 것과 다르게 후배 정치인을 많이 챙겨주십니다. 네. 배려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저는 정말 좋아하지만은 안 뛰실 걸로 좀 봅니다. 오, 그렇게 네. 봅니까? 주변에서 한덕수 총리님을 불러오려는 분들이 많겠지만은 네. 아마 명예로운 선택을 하셔가지고 결국엔 누군가를 도울 수는 있어도 여기서 자신의 총리라는 역할을 방기하고 네. 나오실 선택하실 분 아니라 생각합니다. 자, 만약에 그런 선택을 이미 했다면 한덕수 네. 총리가 어제 정도 국무회의에서 저 대통령 선거 안 나갑니다. 이거 한마디만 하면 모든 논란이 다 이 클리어가 될 텐데 왜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마지막 소명을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애매모호한 얘기를 해서 계속 이렇게 아무래도 지금 옆에서 또 친분이 있는 분들이 땡기니까 그분들한테 너무 박절하게 거절하는 모습을 보이기 어려워서 그러신 것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한덕수 총리님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세 협상이라는 데서 하셔야 될 역할이 충분히 있고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자, 이른바 이 정치권 얘기에 나오는 반명 빅텐트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제가 총선 때 그거 하시던 분들한테 솔직히 말하면 좀 낚여가지고 고생 좀 했습니다. 예. 근데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그거 한번 겪어보고 나가지고 또 그 길을 가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거 주장하시던 분들과 비슷한 분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던데요. 그때 제가 빅텐트에서 경험했던 거는 결국에는 이준석이라는 사람의 대중적 인도가 그분들이 필요해가지고 저한테 함께하자 했을 텐데 네. 결국 그 판에 들어가 보니까 그분들이 흔히 정치권에 있어서는 가스라이팅. 이준석 씨, 당신은 젊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좀 앞서 나갈게. 이런 말씀하시려고 모았던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 굉장히 안 좋은 정치적 양태고요. 꿈도 꾸지 마십시오. 네. 자, 이준석 의원 얼마 전에 언론 인터뷰에서 이재명 후보한테 박정희 주의의 잔재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전 선뜻 이재명 후보하고 박정희 주의하고는 잘 결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국가 주도의 개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박정희주의입니다. 네.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50년대, 60년대 이럴 때는 결국에는 그때 우리가 산업 발전시키는 게 있어가지고 관료 아니면은 군인 집단이 엘리트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주도해가지고 국가 건설의 비전을 짜는 것이 당연했겠지만은
지금은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민간의 창의력을 관료 세력이 방해 안 하면 다행인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뭣도 모르고 AI 이런 게 나오니까 AI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뭐라도 해야겠다 이래가지고 계속 이제 아이디어를 내잖아요. 뭐 무상 AI 같은 거 있잖아요. 무상 AI가 도대체 뭡니까? 저는 이해도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또 이분이 항상 이런 거예요. 뭐 하려고 무상하려고 그러면은 너 돈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답변을 하기 위해 가지고 희한한 아이디어 가져옵니다. 예전에는 기축통화국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한민국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했어요. 지금 뭐냐면은 엔비디아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30% 지분으로 배당받아 가지고 그 돈으로 하면 돼. 이런 식으로 그냥 갖다 끼워 맞추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엔비디아 같은 회사를 국가 주도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박정희주의적인 마인드거든요. 저는 박정희 대통령을 좋아하지만 지금 시점의 리더십으로는 매우 부적절하다. 경제 리더십으로는. 근데 이걸 지금 이재명 대표가 아무 말 대잔치처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제도 무상 AI 뭐 100조 이런 거 사실 이런 뻥튀기 숫자 얘기하는 분들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 겪어보지 않으셨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재명 대표의 경제관은 상당한 검증을 받을 겁니다. 네, 자 그럼 대선 후보로서 본인의 장점 뭘 내세우겠습니까? 젊다, 똑똑하다 두 가지 빼고. 그 두 가지는 당연히 달고 가는 거고요.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정치에 올 때 제가 뭐 어디에 고분고분하고 내내 하면서 좋은 게 좋은 거지 한 정치를 몰라서 안 했겠습니까? 근데 저는 항상 제가 국민들한테 적어도 잘못된 얘기는 하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옳은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맞는 말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맞는 말이 옳은 일이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처음에는 얻어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맞는 말을 하다가 뭐 여러 가지 뭐 비판도 받고 이랬지만요. 항상 저한테 말씀 주시는 분들이 나중에 보니까 이준석이 하는 말이 옳았더라 이런 말씀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도 20년, 30년 뒤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고민해가지고 정책을 낼 수 있는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까지 보여준 정치의 모습이고 이번 선거에서도 그럴 겁니다. 이번 선거에 아마 많은 포퓰리스트들이 나타나가지고 뭐 주겠다, 이거 해주겠다 이렇게 할 겁니다. 저는 어쩌면은 가끔은 뭐 안 하겠다, 뭐 없애겠다라는 얘기를 할지도 모릅니다. 제가 정신 나가서가 아니라요.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를 봤을 때는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런 진정성을 보이겠습니다. 네, 자 정치는 현실적으로는 새 싸움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개혁신당은 의원 수가 조금 적죠. 네. 이 새해 열세 어떻게 극복하실 계획인가요? 저희가 그 조직이란 거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집착하면 안 되는 게요. 저도 조직이 꽤 큰 당에서 당대표도 해봤지만요. 지금 선거는 그 조직 선거가 아닙니다. 사실 온라인상으로 의식이 높은 국민들이 각자의 의견을 표출하는 시대이고 여의도에 물리적으로 갈 수 있는 그 일부의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가 정치하면은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선거 캠프도 그런 여의도의 호사가들이 얘기하는 명당 자리 이런 데 들어간 것이 아니라 강남역에 정말 경기 남부로 출퇴근하는 많은 분들의 광역버스, 신분당선, 2호선이 통과하는 그 공간에 만들어 놓은 것은 최대한 일반 국민 다수와 소통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조직이라는 정당에 끼어들어가가지고 명함 들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 얘기를 듣겠다기보다는 그런 진짜 시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정책 짜고 그분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 그래서 이번은 조직 선거가 아니라 저는 일반 시민을 바탕으로 한 그런 선거를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왜 나 이준석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돼야 하는가 시청자들께 호소할 수 있는 시간을 1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 코너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가지 정책에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코너가 있었는데요. 앞으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질 겁니다. 대외적인 변수에 따라 가지고 우리 경제나 아니면은 정치의 여러 국면이 출렁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정치인 같은 경우에는 국내 정치에서는 상당히 이제 뭐 영향을 발휘할지 몰라도 해외로 보내보면은 거의 꽂아놓은 보릿자루가 되는 게 많습니다. 대통령들 외교 가가지고 다른 나라 정상들은 서로 이렇게 말하려고 뭐 어깨도 당기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정상들은 가가지고 나무 토막처럼 서 있거나 아니면 졸다가 걸리고 아니면 뭐 비속어 쓰다 걸리고 이런 것들만 보이잖아요. 저는 글로벌 환경에 맞는 지도자가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지금까지 많은 공부를 해왔고요. 또 이제 중국 같은 국가와 과학기술 패권으로 경쟁해야 될 시기가 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공계 출신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대한민국이 이공계 기반으로 한 중국과의 경쟁, 과학기술 경쟁에 승리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저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 이준석 의원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